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슬픈 영어의 제이슨입니다. 지금 보이는 동사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사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 뜻은 가다인데요. 그럼 이 고의 방향을 네 가지로 나누면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동사 고의 방향을 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o up, 위로 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방향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렇게 솟구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가인데요. 가격이 오르다, 비용이 오르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영어로 price이기 때문에 prices go up, 가격이 오릅니다. prices go up.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소식, 바로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은 영어로 stock이기 때문에 stock prices go up.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stock prices go up. 그런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덩달아 생활비도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생활비는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코스트코가 있는데요. 거기서 코스트는 비용이란 뜻의 cost, 코는 company에서 따온 말인데 이렇게 비용은 cost, 생활은 영어로 living이기 때문에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다.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이렇게 물가나 비용이 go up,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동하면서 상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는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은 영어로 stair이기 때문에 I go up the stairs. 나는 계단을 올라간다. I go up the stairs. 계단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산을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은 영어로 mountain이기 때문에 I go up the mountain. 나는 산을 오른다. I go up the mountain. 그리고 우리가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감정에 관련된 표현도 쓰곤 하는데요. 긴장은 영어로 tension이기 때문에 The tension went up. 긴장이 고조되었다. The tension went up. 이렇게 감정에 관련된 단어 중에 자신감도 있는데 자신감은 영어로 confidence이기 때문에 My confidence went up. 나의 자신감이 상승했다. My confidence went up. 이렇게 우리가 아는 go는 go to school, go to work 이렇게 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쓸 수 있는 생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go up만 알아도 go down의 뜻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점인데요. go up이 가격의 상승, 움직임의 상승, 그리고 감정의 상승을 의미한다면 go down은 반대로 가격의 하락, 움직임의 하락, 감정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기름값이 내렸다라고 말해볼 때 기름값은 영어로 gas prices이기 때문에 gas prices went down last week. 지난주에 기름값이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기분이 우울해졌다. 우울하다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감정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down을 사용하고 기분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mood이기 때문에 My mood went down. 내 기분이 우울해졌다. My mood went down. 그리고 움직임을 아래로 가는 것, 즉 아래로 내려갈 때도 go down을 쓸 수 있습니다. She went down. 그녀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The stairs. 계단으로. She went down the stairs quickly. 그녀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She went down the stairs quickly. 이렇게 up 하나만 알면 나머지 down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동사고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in을 넣어 볼게요. go in. 해석하면
들어가다라는 뜻이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다. 집은 영어로 house이기 때문에 go in the house. 집으로 들어가다. 가게로 들어가다. 가게는 영어로 store이기 때문에 go in the store. 가게로 들어가다. 이렇게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go in을 쓰게 되는데 집이나 가게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o in the elevator.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다. 이렇게 go in은 공간 안에 들어갈 때 사용이 되지만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격에 빠졌을 때 go in, 들어가다. 어떤 상태? 충격적인 상태. A shock. Go in a shock. 충격에 빠지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도 있는데요. 깊은 잠에 들게 되다.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들어가다. Go in. 깊은 잠에. Deep sleep. Go in a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지다. Go in a deep sleep. 그리고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진다란 말도 쓰는데요. 들어가다 go in. 어디로? 공황 상태. 공황 상태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panic을 사용해서 go in panic mode. 공황 상태에 빠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o in은 어떤 곳을 들어갈 때 사용이 되는데 그럼 in의 반대 out을 한번 넣어 볼게요. go out은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I go out. 공원으로. To the park. I go out to the park. 나는 공원으로 나간다. I go out to the park. 우리는 밖으로 나간다. We go out. 점심을 먹으러. To lunch. We go out to lunch. 우리는 점심 먹으러 외출한다. We go out to lunch. 이렇게 외출을 할 때 말 그대로 go out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일 경우에는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ght 뜻은 전구 또는 빛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만약 전구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꺼지겠죠? The lights went out. 불이 꺼졌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The battery went out. 배터리가 떨어졌다. The battery went out. 그리고 나의 시야에서 뭔가가 사라질 때에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통장에 있는 돈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money went out. 돈이 빠져나갔다. 내 통장에서. On my account. The money went out on my account.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The money went out on my account.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She went out. 내 시야에서. On my sight. 그녀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생활비가 오른다. 긴장이 고조된다. 기름값이 내린다. 기분이 우울해졌다. 깊은 잠에 빠지다.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에 up, down, in, out만 붙여주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 가격을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음식 가격이 올랐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음식 가격은 영어로 food price이기 때문에 food prices went up.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요. 임대료가 내렸다. 임대료라고 하면 바로 영어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렌트카 할 때 그 렌트가 바로 임대라는 뜻입니다. The rent went down. 임대료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에
this month. The rent went down this month. 이번 달에 임대료가 내렸습니다. The rent went down this month. 그리고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간다. 아이들은 영어로 children이기 때문에 the children go in the classroom. 하지만 운동을 하러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The children went out. 왜 나갔을까요?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서. To play on the ground. The children went out to play on the ground.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The children went out to play on the ground.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원리를 한번 익혀 놓으니까 영어로 말하게 될 때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서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름길 영어에서는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동사 그리고 전치사의 원리, 그 외에 매일 사용하는 영어 표현 3218개의 표현을 흡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같이 배울 표현은 come인데요. 우리말에 다가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에서도 오다라는 뜻, come의 up, 위로 오는 것, 즉 다가오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came up. 나는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 To her. I came up to her.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I came up to her.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문 앞에 가서 노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문에 다가갔다. We came up to the door. 그리고 노크를 했다. Knocked. We came up to the door and knocked. 우리는 문에 가서 노크를 했다. We came up to the door and knocked.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come up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를 때 come up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떠올랐다. I came up. 방법이 함께 떠올랐다고 합니다. 방법은 영어로 way이기 때문에 I came up with a way. 어떤 방법? 살을 뺄 방법. 살을 빼다란 영어로 lose weight이기 때문에 I came up with a way to lose weight. 나는 살을 뺄 방법이 떠올랐다. I came up with a way to lose weight.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는데요. 나의 엄마는 떠올랐다. My mom came up.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함께 떠올랐다고 합니다. With a better idea. My mom came up with a better idea than me.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My mom came up with a better idea than me. 그럼 이번에는 up의 반대, down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가 가라앉았다, 흥분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가라앉다, 내려앉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calm down, 아래로 오는 것, 즉 감정이 수그러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가라앉았다. 화는 영어로 anger이기 때문에 my anger came down. 화가 가라앉았다. My anger came down. 흥분이 가라앉았다. 흥분은 영어로 excitement이기 때문에 the excitement came down.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제? After the show ended. 쇼가 끝난 후에. 이렇게 감정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산을 내려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는 하이킹 후에 산에서 내려갔다. He came down. 그는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디서? From the mountain. 하이킹 후에. After the hike.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fter the hike. 그는 하이킹 후에 산에서 내려갔다.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fter the hike.
나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I came down the hill. 왜 내려갔을까요? 버스를 잡기 위해서. To catch the bus. I came down the hill to catch the bus. 나는 버스를 잡기 위해서 언덕을 내려갔다. I came down the hill to catch the bus. 그럼 이번에는 안을 의미하는 in을 넣게 되면 come in. 이렇게 들어오다라는 뜻의 너무 쉬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Please come in and have a seat. 들어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들어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어가 사문일 경우에는 들어오다가 아니라 도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택배가 아침에 도착했다. 택배는 영어로 package이기 때문에 The package came in this morning. 택배가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The package came in this morning. 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소식은 영어로 news이기 때문에 The news came in. 그 뉴스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At the last minute. The news came in at the last minute. 그 소식이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The news came in at the last minute. 그럼 이번에는 in의 반대 out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ome out은 말 그대로 나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coming out이 바로 이 come out에서 나온 말입니다. The truth came out. 진실이 밝혀졌다. The truth came out. 이외에도 나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My mistake came out. 나의 실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 앞에서. My miss came out. My miss came out in front of everyone. 나의 실수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비밀이나 사실이 공개될 때 come out을 사용하지만 말 그대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The cat came out. 고양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From under the bed.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The cat came out from under the bed. 침대 밑에서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햇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The sun came out. 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After the rain. 비가 그친 후에. The sun came out after the rain. 비가 그친 후에 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come의 기본 뜻은 위를 의미하는 up을 붙일 때 다가가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 생각을 함께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down은 감정이 내려가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내 몸이 내려가는 표현도 될 수 있는데요. in을 붙이게 되면 들어오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 즉 도착하다가 되고 반대의 뜻, out을 붙이게 되면 사실이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의미가 됩니다. 다가오다, 생각을 떠올리다, 감정이 가라앉다, 내려가다, 우리가 매일 쓰는 표현들이고 일상생활 표현들인데 이렇게 뉘앙스를 알게 될 때 머리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look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ook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위쪽을 의미하는 단어 up을 붙이게 되면 look up, 위를 쳐다보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looked up, 나는 위를 쳐다봤습니다. At the sky, 하늘을. I looked up at the sky, 나는 하늘을 쳐다봤다. To see the stars, 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I looked up at the sky to see the stars. 별을 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I looked up at the sky to see the stars. 이렇게 look up은 위를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점 쳐다보는 것, 즉
아래부터 위까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He looked up. 그는 찾아봤다고 합니다. The train schedule. 기차표 일정을. To plan his trip. 그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정을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이때 look up은 검색하다, 조사하다, 찾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 looked up his name online. 나는 그의 이름을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았다. I looked up his name online. 이렇게 look up은 위를 쳐다보다 또는 조사하다, 찾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반대 의미인 down을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말 그대로 look down, 아래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She looked down. 그녀는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At the map. 지도를 봤다고 하는데요. To find a way. 길을 찾기 위해서. She looked down at the map to find her way.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She looked down at the map to find her way. 하지만 너무 내려다보면 우리말로 깔보다, 무시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I looked down. 나는 무시했습니다. On his ideas.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I looked down on his ideas.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I looked down on his ideas. The manager looked down. 매니저가 무시했습니다. On the new employees. 신입 직원들을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The manager looked down on the new employees. 매니저는 신입 직원들을 무시했습니다. The manager looked down on the new employees. 이렇게 look down은 아래를 내려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다, 경시하다의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look in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look은 보다, in은 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보다,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택배를 받으면 택배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I looked in the box.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To see what was inside.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 looked in the box to see what was inside. 나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I looked in the box to see what was inside.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요. We looked in the room. 우리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but didn't see anyone.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We looked in the room but didn't see anyone. 우리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We looked in the room but didn't see anyone. 이렇게 look in은 안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 즉 잠깐 들르다의 표현도 있는데요. I will look in on the kids. 나는 아이들을 들여다보았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렀다고 합니다. While you're out. 네가 외출해 있는 동안. I will look in on the kids while you're out. 네가 외출해 있는 동안 내가 아이들을 확인해 볼게. I will look in on the kids while you're out. He looked in on the meeting. 그가 회의에 잠깐 들렀다고 합니다. To see how it was going.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He looked in on the meeting to see how it was going. 그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He looked in on the meeting to see how it was going. 이렇게 look인은 들여다보다, 잠깐 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의 뜻, out을 확인해 볼게요. look, 보다, out, 밖을 쳐다보는 것.
말 그대로 경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감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ook out at the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세요. Look out at the beautiful sunset. 그리고 우리가 뷰를 감상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They looked out of the window. 경치를 즐기면서 enjoying the view. They looked out of the window, enjoying the view. 그들은 창문을 내다보면서 경치를 즐겼습니다. They looked out of the window, enjoying the view.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밖을 항상 살피면서 길을 건너야 하는데요. Look out, 밖을 쳐다보다. 다시 말해서 조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Look out for cars. 차를 조심해.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Look out for cars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차를 조심해. Look out for cars when you cross the street. Look out. 조심해. The stairs are slippery. 계단이 미끄러워.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보다라고만 알고 있는 단어룩을 쳐다보다, 찾아보다, 내려다보다, 무시하다, 들여다보다, 살펴보다, 내다보다, 조심하다. 이렇게 네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바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같이 배워볼 표현은 바로 take입니다. 우리가 take를 단순히 잡다, 가지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쪽을 의미하는 단어 up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잡는다, take. 위로, up. 위쪽으로 잡아 올리는 것.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사용이 됩니다. I decided to take up. 나는 시작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요가 운동을. I decided to take up yoga. 나는 요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want to take up. 나는 시작하고 싶어요. golf. 골프를. I want to take up golf this year. 나는 올해에 골프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take up은 위쪽으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위쪽을 잡는 것, 즉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차지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He takes up. 그는 차지한다고 합니다. A lot of space. 많은 공간을. He takes up a lot of space. 그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When he's working. 그가 일하고 있을 때. The large bed. 대형 침대는 takes up too much room. 방을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In a small apartment. 작은 아파트에서. The large bed takes up too much room in the small apartment. 대형 침대는 작은 아파트에서 방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take up은 시작하다,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반대 의미인 down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take, 잡는다. down, 아래로. 아래로 잡는 것, 즉 어떤 것을 받아 적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She took down. 그녀가 받아 적었습니다. The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She took down the phone number. 그녀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She took down the phone number. 그리고 주문을 받아 적을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I took down your order. 내가 너의 주문을 받아 적었어. I took down your order. 하지만 여기서 좀 더 down, 즉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떤 것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파티를 한 후에 장식을 치우게 되는데 장식은 영어로 decoration이기 때문에
We took down the decorations. 우리는 장식을 제거했다. After the party. 파티가 끝난 후에. We took down the decorations after the party. 우리는 파티가 끝난 후에 장식을 제거했다. We took down the decorations after the party. 벽에 붙은 포스터를 제거할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I took down the poster. 나는 포스터를 제거했습니다. From the wall. 벽에 붙은. I took down the poster from the wall. 나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제거했습니다. I took down the poster from the wall. 그럼 이번에는 take 다음에 안을 의미하는 단어 in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take, 잡는다, in, 안으로 잡아들이는 것. 즉, 어떤 것을 흡수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I took in, 나는 흡수합니다. 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I took in the fresh air. 나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스펀지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The sponge takes in the water. 스펀지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The sponge takes in the water. 이렇게 take in은 눈에 보이는 것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흡수하기도 하는데요. It was hard. 어려웠다고 합니다. To take in the fact.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It was hard to take in the fact.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It was hard to take in the fact. She took in all the facts. 그녀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Before making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She took in all the facts before making a decision. 그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She took in all the facts before making a decision. 이렇게 take in은 안으로 잡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럼 반대 의미, take out은 어떨까요? 우리가 take out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take out을 말 그대로 밖으로 가져가는 것, 즉 꺼내다, 가져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Can you take out the trash, please? 쓰레기 좀 버려줄래? Can you take out the trash, please? 그녀는 칼을 꺼냈다고 합니다. She took out the knife. 채소를 자르기 위해서. To cut the vegetables. She took out the knife to cut the vegetables. 그녀는 채소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꺼냈습니다. She took out the knife to cut the vegetables.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는 꺼내다, 가져가다라는 뜻이 되지만 사람을 넣게 되면 데려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He likes to take out his dog every evening. 그는 매일 저녁 개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He likes to take out his dog every evening. I will take the kids out to lunch later. 나중에 아이들을 점심 식사에 데려갈 거야. I'll take out the kids out to lunch later. 오늘 시간에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필수 동사 4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좀 더 많은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